소변 통로에 암이? 신장암이란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신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주로 50에서 70대에서 발생한다. 신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잘 되고 악성도도 높아 치료하는데 힘이 드는 질환 중 하나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소리 없는 불청객 신장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 몸에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콩팥인데요. 반 이상이 망가져도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신장 질환 가운데서 신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장현찬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신장은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신장암이란 어떤 질환인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신장암이 어떤 암인지 알아보기 전에 신장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의 장기들은 복막 안에 쌓이는 장기가 있고 후복막에 있는 장기가 있는데 신장은 대표적인 후복막 장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 그림은 비뇨의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비뇨생식계 계통입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관을 통해서 내려가고 방광에 모였다가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신장의 단면도인데요. 크게 쉽게 생각하신다면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부분과 소변이 모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질과 수질 부분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면은 콩팥 깔때기가 소변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콩팥 깔때기에 소변이 모여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장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배설 기능, 항상성 유지 기능, 그리고 혈압 유지, 내분비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배설 기능은 우리 몸에 보통 하루에 한 180리터의 혈액량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양은 1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필터 기능을 하고 있고 대사산물 및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시키고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그리고 산성도를 유지를 하며 혈압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빈혈 교정과 칼슘과 인대사에 중요한 호르몬 생산 및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암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일단 발생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신실질에 생기는 암이 있고 그리고 신우에 생긴 암이 있는데 신우라고 하면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콩팥 깔때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발성 종양이고 85에서 90%는 신세포암이고 5에서 10%는 신우암입니다. 2017년도에 중앙암 등록본부 자료를 보면은 전체 암의 2.1%가 신장암으로 우리가 진단이 되었고요. 대부분 남자에서 여자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남성의 암 중에서는 10번째로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발 연령은 50대, 60대에서 대부분 호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이 어떤 장기이고 여기에 생기는 신장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다면 신장암의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흡연이 신장암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흡연은 신장암의 여러 단일 원인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흡연은 신세포암 환자의 30%, 비흡연자 대비 2배 이상 많은 환자에서 신세포암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비만, 특히 여성에서 신세포암의 20% 환자에서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고혈압, 그리고 약물이라든지 여러 호르몬,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식이습관 자체도 많이 서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튀기거나 심하게 구워진 육류, 그리고 고에너지 음식도 신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 신질환으로는 이제 장기간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 특히 후천적 신난종 환자, 그 다음에 신장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그 외에 이제 신결석이라든지 요로감염, 뭐 신손상, 당뇨 이런 것들은 저희 비뇨의학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신결석이나 요로감염이 흔한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명백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당뇨도 크게 밝혀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당뇨는 우리 몸의 비만이라든지 혈압 여러 가지 요인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 외에 유전적 요인으로는 한 4에서 5% 정도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이라는 이제 소아들에서 많이 생기는 암의 경우 아니면은 유전성 유두상 신세포암의 경우에도 신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신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혈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신장암은 대부분의 암이 그렇겠지만은 초기에는 무증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장 자체가 후복막에 쌓여있기 때문에 특히 복막 자극 증상이 없어서 통증이나 아니면 뭐 구역 구토라는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그 신세포암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검진이나 아니면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한 10에서 30%의 환자는 타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이 되곤 합니다. 예전에 고전적으로 신장암의 3대 증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옆구리 통증, 혈뇨, 그다음에 만져지는 복부의 덩어리를 3대 증상으로 했지만은 최근에는 한 10에서 15% 정도가 3대 증상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피로감이라든지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발열, 빈혈 등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조기에 진단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무증상입니다. 그 외에 혈뇨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특히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뭐 요로감염이라든지 요로결석, 그다음에 방광암, 전립선암 등에서도 혈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신장암의 경우 전이를 갈 수가 있는데요. 특히 폐로 전이된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에서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뇌 전이가 된 경우에는 두통, 그 외 뼈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뼈의 통증이나 요통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참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만약에 이 신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이 거의 이거는 뭐 그냥 필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은 초기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가족력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더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이학적 검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손으로 만져본다는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3대 증상 중에 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진단상에서 뭐 배에서 만져지는 혹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정궤정맥류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은 비특이적입니다. 그 외에 임상병리 검사로 혈액 검사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신장암의 특이적인 혈액 검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혈뇨, 빈혈, 적혈구 증가증, 간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검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초음파이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이제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 건강검진을 하시고 초음파상에 콩팥에 종괴가 있다고 내원을 많이 하십니다. 초음파는 뭐 다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검사에 따른 위험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낭종이나 복합성 낭종, 고형 종물 같은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이 된다면은 이제 더 정밀 검사를 위해서 종합병원으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전산화당층 차례입니다. 일명 CT라고 하는데요. 신혈관 주위라든지 신장 주변, 신정맥, 부신, 간, 국소 림프절 등 주위 장기로의 침범 및 전이를 판단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검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세포암의 병기 설정 및 치료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제가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신장암입니다. 특히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혹 부분 외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단순 신낭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신낭종을 진단받았을 때 이게 뭐 위험한 게 아닌지
나중에 암으로 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이런 CT 등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면은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단순 심낭종이라서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시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MRI를 촬영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들 신장암에서는 CT보다는 큰 장점은 없습니다. 신혈관근 지방종과 신세포암을 구분할 때 쓴다든지 하대정맥 침범 시에 종양 혈전의 범위 평가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맥 조영술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부분 신절제술을 한다든지 할 때 혈관 분포 파악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CT를 이용해서 혈관 조영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외에 폐전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 흉부 촬영, 흉부 CT 등을 시행할 수 있고 골전이 판단을 위해서 골주사 검사도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통 다른 암 경우에는 뭐 가는 바늘 같은 걸로 조직학적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 신장암은 예전부터 조직학적 진단 전에 대부분 수술로서 확진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80% 이상이 암으로 진단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이제 1cm, 1cm라든지 2cm 정도의 작은 종물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조직 검사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CT 등을 이용해서 이제 신장암이 진단이 내려진다면은 1기, 2기, 3기, 4기로 신장암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 1기는 콩팥에 있는 종양 크기가 7cm 미만의 콩팥에 국한된 경우, 2기는 이제 7cm에서 한 10cm 되는 콩팥에 국한되는 종양입니다. 이제 3기가 되면은 주위에 정맥으로 침범을 한다든지 4기에는 근막을 넘어서 타장기로의 전이가 된 경우 4기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암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져야 되겠지만은 먼저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이 초기 신장암의 치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부분의 암에서 그렇겠지만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 아니면은 뭐 항암요법 아니면 방사선요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신장암에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술이고 나머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화학요법은 크게 신장암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신장의 혹이 1cm든지 아니면 뭐 7cm, 10cm든지 진단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신장 전체를 다 덜어냈습니다. 특히 그것을 근치적 신적출술이라고 하는데요. 수술을 하는 방법은 이제 개복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몸에 실제로 배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복강경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이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통증 경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용적인 부분 그리고 빠른 회복, 입원 기간 단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복강경과 로봇으로 많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신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1cm나 2cm, 특히 한 4cm 미만의 암들이 진단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신장 전체를 다 덜어내는 것 자체가 향후에도 신보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로봇팔을 이용해서 암 일부를 절제를 하고 봉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저침습적 수술요법이라고 해서 신세포암에서 이제 세포 괴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고주파 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냉동 수술을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경우는 특히 한 3에서 4cm 이하의 크기가 작은 종양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라든지 심한 내과적 질환 환자, 그리고 신장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수술요법을 원하지 않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복강경으로 그 종양 주위에 냉동요법을 한 연구도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적극적인 추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작은 종양의 환자 아니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그리고 앞으로의 여명이 이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CT 등을 통해서 환자를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다 드러내고 나면은 3기나 4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면역요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이토카인 치료라고 하는데 인터루킨이라든지 인터페론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였고, 현재 지금 주로 쓰고 있는 표적 치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라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라페닙, 수니티닙, 파조파닉 같은 약물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는 이제 암의 성장과 진행, 특히 뭐 신생혈관 형성, 세포 증식 등의 중요한 부분들을 특이적으로 억제를 시키고 있고, 현재 전이성 신세포암에서의 1차 치료제입니다. 특히 이 표적 치료는 특이적이고 독성도 적고 삶의 질도 향상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요법 등이 있는데, 신장암 자체는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요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암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반응률 자체가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방사선 요법도 높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뇌로 전이가 갔다든지 아니면 뼈 전이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신동맥 석전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이제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차선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장암의 경우 수술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그렇다면 치료 예후는 어떤가요? 그 신장암은 재발이 잦고 또 치료가 참 힘들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장암의 경우에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은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하고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많이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수술 후 10년이나 15년이 지나도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이제 암으로 일단은 진단이 됐다고 하면은 많이들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게 1기의 경우에 5년 생존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까지 나오고요. 2기인 경우에는 60에서 90%까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기에 진단을 내려서 수술을 적당한 시기에 잘 받으신다면은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외에 신장암의 경우에는 폐가 전이가 가장 잘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술 전에 흉부 CT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추적 검사는 수술하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매 한 3, 4개월마다 혈액 검사라든지 전사나 당층 촬영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후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5년 이후에는 1년에서 2년마다 저희들이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합병증으로는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출혈이라든지 감염, 그다음에 통증,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 수술하는 부위가 이제 장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폐색 그리고 기흉 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콩팥 부분 절제술 하는 경우에는 요 누출이 생긴다든지 뭐 국소 재발 등도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이런 합병증들은 그렇게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저침습적 수술요법을 통해서 했을 때는 뭐 주위 장기 손상이나 잔존 종양, 그리고 뭐 출혈, 발열 및 통증, 그리고 구역 구토 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면역요법의 경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오한 및 발열, 그리고 오심, 구토, 전신 세약감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 치료의 경우에는 뭐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뭐 빈혈이나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출혈이나 감염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탈모, 손과 발의 발진, 그리고 수포,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또 과장님, 이 한쪽 심장을 떼어내더라도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한테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콩팥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쪽을 제거해도 괜찮은지.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반대쪽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및 생활에 활동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종양의 경우에는 부분 신절제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능 보존에 더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등을 통해서 회복하는 데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전이성 신장암에서 수술 후에 표적 치료의 경우에는 약제 간에 상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제라든지 결핵약 등을 복용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꼭 저희들과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구된 논문에 따르면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 같은 것도 그 표적 치료하는 중간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고혈압 치료제 중에 칼슘 차단제 등도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발진이나 그다음에 탈피, 그다음에 피부 건조, 가려움증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습제나 저자극 비누, 그리고 피부 자극을 줄이는 여러 가지 옷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착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손발 증후군들이 생길 때는 특히 발 부위가 이제 저희 몸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소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두툼한 양발을 신으신다든지 쿠션 있는 신발을 신으시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치료는 아무래도 예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금연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예방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반대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나 육류, 고에너지 음식보다는 과일, 채소, 저칼로리 식이를 하시고, 그리고 지나친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염분 수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성 신질환으로의 진행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기 때문에 항상 짜게 드시지 마시고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혈압 관리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의 비만인 경우에도 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특히 저희들 비뇨의학과적인 암에 있어서 신장암과 그리고 방광암의 경우에는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금연에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몇 년간 재발이 없다고 해서 또 안심을 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꼭 금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 항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신장암은 초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80에서 100%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은 말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2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네, 문제는 그 소리 없는 불청객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야말로 신장암으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트마병원 비뇨의학과 장현찬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윤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